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지난 8월 초에 급락했던 부분들, 그때를 연상시킬 정도로 좀 크게 갭 하락 출발했는데요. 자, 일단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제조 PMI가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왔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급락. 자, 요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 일단 그 제조 PMI는 좀 설득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경제지표들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제가 고용하고 PMI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거란 얘기죠. ISM 제조 PMI가 47.2로 나와서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졌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ISM 제조 PMI는 보시면 위로 제가 좀 쭉 올려볼게요. 쭉 정리해 놓은 거 쭉 올려보면 벌써 이 50 아래로 떨어진 지가 2022년 11월 달에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PMI는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아래면 수축 국면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2022년 11월 달에 벌써 50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중간에 이때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만 잠깐 50.3으로 올라갔었고 계속 마이너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50 아래로 나왔다고 주가가 떨어졌다. 이건 설득력이 많이 부족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3분의 2를 차지하죠. 그래서 ISM 서비스업 PMI가 중요한데 요거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겁니다. 요 예상치가 50.9 정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거는 실업률이 나오죠. 보면 지금 실업률까지 조금 살펴봐 드리면 비농업 일자리가 지금 지난달에 11만 4천 건이 나오면서 이 비농업 일자리 나오고 난 다음에 8월 5일 날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8%, 코스닥이 12%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번 달의 예상치를 보게 되면 이번 달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돼요. 16만 4천 건 정도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비농업 일자리는 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업률이 나오는데 같이 고용지표 발표할 때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 같이 발표를 하죠. 실업률은 지금 예상되는 게 4.2%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요. 지난달에 4.3%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시장을 눌렀던 부분인데, 자, 그렇다라면 요게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렇죠. 시장은 조금 이렇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도 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ISM 제조 PMI 요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면 이런 다른 지표들이 나오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엔비디아였다고 보는데요. 자, 나스닥 지수는 지금 22평선까지 깨고 지금 122평선 근처까지 빠졌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자, 어제 9.5% 정도 빠졌고 지금 오늘 시간 외에서도 보니까 한 2% 정도 빠졌었죠. 근데 이 엔비디아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엔비디아 관련되는 뉴스가 하나가 나왔죠. 반독점법 조사 관련해 갖고 소환장을 보냈다라는 얘기. 이 부분이 아마 엔비디아 주가에 미리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은 여기서 추가로 급락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하도 빠져서 미국 시장도 간략하게 좀 봤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그냥 좀 잘 버티는 듯 하다가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양선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거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리하는 거 그거를 일단 먼저 좀 볼게요. 자, 보시면 9월 달 들어서 어제까지 외국인들 현물 선물 조금 좀 매도를 했었고요. 자, 지금 이번에는 옵션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9월물에서
외국인들 콜 매도가 콜옵션 매도가 281억 정도예요. 그리고 풋 매도가 109억 정도였습니다. 자, 콜옵션 매도가 이게 한 100몇십억 정도, 옵션 콜이든 풋이든 100몇십억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0억 넘어가고 250억 넘어가고 뭐 300억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거는 좀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급이 되는데 지금 어제까지 콜옵션을 28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도 보시게 되면 자, 이 수급이 조금 빨리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지금 26억 정도, 콜옵션을 2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제까지 누적하고 합쳐보면 콜 매도가 300억이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풋옵션 쪽은 100억이 약간 넘었었는데 오늘은 풋을 2억 29억 정도 순 매수하고 있어요. 자, 이건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은 야, 뭐 만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주가가 올라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뭐 저 미국 시장은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조금 뭐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지표 정리해 놓은 거에서 말씀드렸었죠. 뭐 실업률도 지금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전달보다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장은 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할 만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옵션 말고도요. 우리 연준이 통화정책회의를 하는 게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벽에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뭐 옵션 만기가 있죠. 그 전주에는 옵션 만기,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뭐 이때는 좀 이번 주는 좀 출렁출렁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 나오는 과정, 이런 과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안정되는 정도, 그 정도일 가능성이 많고 추석 이후의 시장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지금 추석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벌써 추석 이후에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자, 시장은 뭐 지금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락 변동성 나올 거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하락이 모든 투자자들한테 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 전에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준비가 돼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 요 종목 조정을 받으면 좀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뭐 오늘 나오고 있는 변동성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추가로 더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종목별로는 한번 이렇게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 저 섹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연준에서 9월 달에는 어쨌거나 0.2 올지 0.5올지 금리 인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로 스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겁니다. 경기가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좀 더 급하게 인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좀 받쳐주고 그런 모습이면 뭐 조금씩 이렇게 인하를 할 거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약간은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해리스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관련해 갖고 관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트럼프나 해리스 후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결국은 약가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경로가 약간 다른데 해리스 후보는 오바마 케어를 통한 약가이나, 트럼프는 경쟁을 통한 약가이나, 이렇게 결국은 약가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 오리지널 약품들보다는 시밀러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 보고 또 제약바이오 쪽이 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제가 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인데 하반기에 주도할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도 계속 제약바이오 얘기해드리고 있죠. 자, 첫 번째 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하나가 나오던데 면역항암제 있죠. 스텔라라라는 면역항암제. 여기에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를 영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도 되게 많아요. 유럽 쪽도 있고 미국 쪽도 새로운 품목들 매출이 발생될 부분들도 많고요. 또 뭐 대표적으로 지금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램시마를 제형 변경한 약이 있죠. 진펜트라라는 약. 요게 6월 달부터 매출이 발생됐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고 이게 3분기부터는 온기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아마 실적 퀀텀 점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일 거예요. 지금 방산주들도 마찬가지 초기에 뭐 실적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실적이 올해 실적보다 내년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부터 바로 이제 뭐 9월 말이면 3분기 끝나지 않습니까? 3분기 실적 발표될 때만 봐도 3분기 실적만 해도 내년도에 전년 동기나 직전 분기나 요때에 비해 갖고 엄청나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제대로 오르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게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대부분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실적 좋아지니까 더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런 투자를 되게 싫어해요. 실적 좋아지는 종목을 오르기 전에 잡는 투자를 저는 가장 선호하는데요. 거기에 가장 알맞는 종목은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올랐을 때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구간에 잘 노려보시면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마크로젠은 유전자를 검사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툴젠이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뭐 지금 처음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한 3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크로젠을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약바이오의 미래는 유전자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이 마크로젠은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개인들,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시청자님들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 다이렉트 투 컨슈머 DTC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장이 작년에 좀 개화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커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크로젠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삼성 쪽하고 이렇게 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삼성 갤럭시 폰에 이 마크로젠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접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하고 좀 업무 협약이 되게 되면 유전자 검사 서비스도 좀 커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자체도 바닥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그 정도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섹터는 원전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가 얼마 전에는 영국에서 원전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프랑스도 25년 만에 원전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유럽 쪽에서 원전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 갖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좀 태클을 좀 걸고 있죠. 그것 때문에 원전 섹터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추석이 지나고 나면 윤 대통령이 체코를 갈 것 같습니다. 체코 방문할 예정인데 이거 뭐 뻔하죠. 체코를 방문한다라면
원전 때문에 가는 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 다음 주 정도 그때가 되면 윤 대통령이 체코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전 쪽들, 요런 쪽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얘기들이 좀 많죠. 두산그룹 뗐다 붙였다 이런 것들, 회사 구조 개편 관련해 갖고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좀 많은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그룹에서 최종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바켓을 떼내서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넣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투자 여력이 생겨서 뭐 좀 향후에 원전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주가 자체도 지금 지금 17,000원대 초반에 있는데, 이 주가가요, 전에 제가 봄에도 TV 방송 이렇게 출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때 정도 가격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공략을 해봐도 될 그만한 가격대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은 원전 섹터 중에 한전산업을 보시면,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원전 쪽이 움직일 때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은 종목이겠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 요거는 일단 뭐 기업도 한전 그룹사에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 기업입니다. 트레이딩 쪽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대선 관련되는 쪽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미국 대선 다음 주면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TV 토론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거기서 누가 우세하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근데 좀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테마주들 지금 오르고 난 다음에 쭉 갔는데 쫓아가면 물리기가 되게 쉬워요. 자, 지금 뭐 마리아나 관련주들도 그렇고 다들 좀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마리아나 관련주 중에는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마 관련해 갖고는 해리스의 공약인데, 트럼프도 뭐 나도 그거 어느 정도 허용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아마 이 마리아나 관련주들도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화일약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적자 회사가 아니니까요. 흑자 나는 회사입니다. 많이 올랐다가 지금 60선 근처까지 빠졌으니까 한번 뭐 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면 방산 쪽을 빼지 않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청자님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어떤 계약 체결 이런 거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주가가 저 위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근데 몇 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향후에 올해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동 쪽만 하더라도 한 1조 7천억 정도, 1조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수리온 헬기, 뭐 수출 계약이 뭐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즈벡 향으로도 FA50 관련되는 내용도 있을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체코에 수출하는 FA50이죠. 그것도 있고요. 지금 9월 달에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아마 방한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말레이시아가 지금 FA50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 도입도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KF-21 차세대 전투기에 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얘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자, 요렇게 시장하고 같이 두들겨 맞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 시장이 막 불안해지고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가장 불안한 거는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 집권하고 있는 집권 당일 겁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가장
좀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 전에 주가가 빠지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시장이 안정되는 걸 원할 거예요. 자, 정부에 맞서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원래 보이지 않는 손은 애덤 스미스가 한 얘기죠. 국부론에서. 가격이라는 건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앨런 장관이다라고 봅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미국 재무부에서 나서서 시장을 안정시킬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뭐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 추가로 뭐 그렇게 크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종목별로 요런 종목별로 지금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슬금슬금 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